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차트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장이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주도주죠. 일간 주도주, 테마주와 재료주, 여러 가지 우리가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일간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 가장 먼저 아침에 치솟는 달리는 종목들을 먼저 확인하면서 시작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짧게 10초 또는 5분 이내에 우리가 주도주를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하나 관심 종목에 담게 될 겁니다. 미리 관심 종목에 담아놓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알람, 이 주가가 전고점에 닿기 한 5% 정도 올랐을 때 알람을 울려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도 다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전고점에서 쉽게 대응을 했었을 것 같은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넷입니다. EM넷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전고점이라고 일반적인 이제 설정이 이런 위치들이 되겠죠. 이런 위치들을 분명히 전고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고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라면은 눈에 쉽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공략을 하죠. 전고점이 있다. 가로선 이렇게 그어놓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 회귀하겠지. 돌아오면 여기가 바로 눌림목이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야호! 수익 실현!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만 되면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확률은 50%가 거의 안 돼요. 50%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확률상 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보는 거죠. 이 위치가 우연의 일치로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전고점과 수평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차트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자리, 여기가 이렇게 수평이 딱 되면서 진짜 여기를 돌파하고 눌림 줬을 때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치함이 없이 그냥 여기만 주구장창 공략을 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고점이 이렇게 있으면 갭을 띄었다가 이렇게 밟고 딱 올라가는 거, 요런 모습들도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하루에도 한두 차례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올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를 잘 모를 겁니다. 왜냐면 이게 참 재미난 게 보고 싶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 돌파랑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잘 차트가 나오면은 그것만 주구장창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글을 남겼는데 한 번 맞았다 그러면 일단 그 똑같은 차트만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전고점이 가장 그러한 매매 기법 중에서 유혹이 심한 것 같아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또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자리는 정해져 있죠. 그런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전고점 돌파해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붙는다거나 무조건 이제 밀리는 차트만 보면은 그냥 여기다. 그냥 여기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은 다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얘는요. 얘가 이제 돌파하려고 여기서 따라잡았는데 밀려버리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차트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전고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몇 번의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진짜 완전한 신념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신념에서 벗어나려면 1년, 5년, 10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성과가 안 나오죠. 허송세월 시간 계속 날리고 똑같은 잘못 반복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 투자자 분들을 상대로 이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로 대다수가 하는 패턴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자주 반복해서 주의받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90% 이상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 그럼 나머지 10%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반대로 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가 전고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고점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고점 탄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보겠습니다. EMnet 이렇게 보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자리를 10초 안에 찾으시오. EM넷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자리를 10초 안에 찾아야 됩니다. 시작. 찾았습니다. 너무 쉽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자리 여기, 여기. 그러면 정고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고점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 여기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앞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 걷어내고 정고점이 두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넉넉 잡아서 3,800원부터 3,700원, 3,750원부터 3,650원 요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EMS의 차트를 보게 되면 3,800, 3,700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돌파 그리고 눌림목에서 가져간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거래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손절, 돌파한다, 손절한다, 돌파한다, 손절한다, 돌파한다, 손절한다 반복되거든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매번 왜 똑같은 이야기겠어요? 매번 다른 이야기가 되면 어떨까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좋습니까? 매번 다른 이야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법, 오랫동안 사용된 기법. 오늘 매매가 잘 됐어요. 내일 당장 안 돼요. 1년 동안 매매가 잘 됐어요. 내년부터 매매가 잘 안 돼요. 2024년 1월 달에 매매가 잘 됐어요. 2024년 2월 달에 하나도 안 맞아. 자, 매번 다른 게 좋습니까? 매번 똑같은 게 좋습니까? 매번 똑같아야죠. 재미가 없더라도 매번 똑같아야죠. 승리에서 재미를 느끼면 되죠. 기법은 변함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절대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은 말씀드렸죠.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이제 뭐 돈만 들고 오시는 거죠. 공부를 하거나 뭔가 준비가 되지 않고, 물론 스스로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공부가 충분히 됐어. 이제 난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깨부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절대 먼저 시작한 우리 같은 선배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절대로.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일반 투자자와의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그 결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를 이기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물론 우리도 지겠죠. 10번 중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별 타격 없잖아요. 두세 번 정도 질 수도 있겠죠. 오늘 뭐 10종목 거래했어요. 한두 종목 손절했어요. 가능성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죠. 손절을 받아들이고 다음 종목에서 또 자신감 있게 또 들어가고. 절대로 다르다는 거죠. EMnet 차트는 이렇게 상하방 압력을 보고 정고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정고점은 여기겠죠. 여기. 다음 종목입니다.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자, 상방 하방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정고점 체크. 정고점 체크. 성우하이텍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쭉쭉쭉쭉쭉쭉 밀리니까 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제가 카페에다가도 오늘 간략하게 올려놨습니다. 뭐 부연 설명 없이 차트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게시판에 성우하이텍 보시면은 10,000원 초반으로 설정되어 있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봐도 기억도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 차트 글들은 다시 봐야 기억나지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안 떠오르는데 차트에 그려져 있으니까 정고점 어디겠어요?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와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정고점이 두 개. 정고점이 두 개라는 거는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정고점은 여기고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은 많아야 된다.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 10,000원대입니다. 초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고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확인하시고요. 무조건 저기입니다. 시장 결정가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트 복귀 영상은 시장 결정가 수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봐도 정고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차트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고점으로 예전에 많이 보잖아요. 여기를 통과하고 돌파하고 눌림 잡으면 뭐 매수가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확률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꼭지점만 계속 돌파하고 매수를 했을 때 돈을 벌었다면은 그 매매법은 정말 신의 매매법이고 다른 걸 배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정고점 돌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정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정고점이 아닙니다. 물론 보조자료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정고점이 똑같은 위치에서 5개나 6개나 7개, 8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가가 내려올 때 받아주는 역할로 심리적 요소로 분명히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이용하는 우리의 박스권 총평 이론이 있잖아요. 그 이론 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 결정가 배우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누군가의 물량바지가 안 되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량바지가 되면 그대로 물려버립니다. 그쪽에서 물린다 하죠. 상투잡이. 상투 잡게 만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투를 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상투를 잡을 일은 아예 없죠. 손절가에서 물량받고 또 손절선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의 손절선이 깨지려면 주가가 얼마나 많이 박살나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없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의 결정가 물량을 싹 다 가져갔는데 손절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얼마나 많이 박살나야 되는데요. 그런 일은 잘 없죠.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정고점이 여기다. 다음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상당히 쉽죠. 예, 저는 이렇게 쉬운 종목을 좋아합니다. 박스권의 상하방 압력을 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상방, 그리고 하방. 그러면은 정고점은 어디 있을까요? 정고점이 나타나야 될 거래량, 그 위치는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쉽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대. 정고점이 나타나야 될 위치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정고점이죠. 여기 절대 아니죠. 물론 이렇게 돼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야, 이런 타점만 공략을 해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그건 너무나 멋진 일인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눌림했을 때 사서 수익이 난다. 자, 그런 개념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수학의 정고점은 14,000원부터 시작해서 13,000원 이런 이제 부분이 되는데 13,000원 넘어갔죠. 말이 안 되고 자, 요렇게 이제 14,000원 주변으로 해서 지지화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4,000원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터져 나가는 거죠. 정고점이. 그러면 돌파 후 눌림. 뒤에서도 이렇게 2차, 3차 반등이 나오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할 때는 1회차 공략만을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일이죠. 나중에. 자, 이수화학의 정고점은 박스권을 나눴을 때 하방과 상방의 압력을 갖다가 계산할 때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여기 박스권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쭉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세 유입 구간이 여기가 이제 매도세, 여기가 매수세 유입 구간, 시세가 바뀌는 구간이 여기. 말씀드렸죠? 시세가 바뀌는 구간에서만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세가 변해야 될 때 높다, 낮다, 위의 시세와 아래의 시세가 서로 손바뀜이 일어날 때 그때 거래량이 무진장 많이 태어납니다. 손바뀜. 이때 나타나는 이격도를 절대 이격이라고 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은 정고점이 이 부분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특별한 종목입니다. 기가레인, 필에너지, 모헨즈인데 이 세 종목의 특이점이 있죠. 우선 모헨즈, 기가레인부터 보겠습니다. 기가레인.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래에서도 매수세 유입 잘 들어왔고 거래량도 어디서 터질지 쫙 그러면은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잖아요. 정고점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뒤에. 여기 이제 요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기가레인의 정고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초심자분들에겐 제가 이런 이제 거래량은 피하라 그러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한다면은 이런 이제 저항선들
정고점이 아니라 저항선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한 위치를 두고 저항선이 밀리면은 그 위치에는 정고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정말 크거든요. 정말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정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결정가를 계산하게 되면 결정가의 위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이격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죠. 애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밑에서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 봉 보이시죠? 1분봉, 단봉입니다. 1분봉 단봉입니다. 피해야 될 녀석이죠. 피해야 될 녀석. 자, 이거를 갖다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격도를 충분히 내려잡으면 성공입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부터 발생을 하죠. 여기 두 번째. 얼마 잡히질 않아요. 얼마 잡히질 않는데 단봉에서 봉이 두 개짜리로 바뀝니다. 거래량도 앞보다 좀 더 올라갔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거래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슈팅이 이렇게 나왔죠. 전고점에 대한 이격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크게. 하지만 이 이격도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서 배우셨던 대로 우리가 아래에서 다 잡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죠. 다만 이제 이런 차트에서는 이격도가 커지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좀 뭔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접어두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자리까지 밀렸을 때, 정말 많이 밀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예, 두려운 그런 이제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필에너지 보십시오. 단타 매매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단타 매매를 할 때 가장 무서워서 이걸 갖다가 기법으로 만들었죠. 갭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래요? 일단 상한가에서 절반을 던지고 나머지 절반은 무조건 그 다음날 시가 갭에서 던져야 된다고 그러죠. 시가 갭에서 그냥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게 뭐 이현상 가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단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갭을 띄면 위에서 던져버려야 돼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종목도 그렇게 이제 대응이 된 것이고, 그럼 PL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갭입니다. 그리고 윗꼬리와 함께 던지는 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갭을 띄우면은 주가는 대부분 다 박살이 납니다. 갭을 띄우면 박살이 납니다. 갭을 띄우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발생하면 박살이 납니다. 윗꼬리가 발생하면 박살이 납니다. 윗꼬리가 발생하면 박살이 납니다. 윗꼬리가 발생하면 박살이 납니다. 그것도 특정한 위치에서. 물론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오늘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종목의 특성이 갭을 띄우면 안 돼요. 종목의 특성이 갭을 띄우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어떤 종목은 10% 갭을 띄워도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종목인데 이 특성이 바뀌려면 이 전고점을 완벽하게 깨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필에너지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헨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헨즈. 멋지게 상한가를 가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상한가가 풀렸어요. 네, 상한가 풀렸고 시간외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헨즈는 와, 전고점이 저기 뒤에 있죠. 그리고 박스권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이 터졌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 위로 박스권이 분명치가 않아요. 앞에서는 조금 분명했다 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뭔가 연계점을 찾으려면 현재의 전고점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모헨즈의 박스권이 여기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눌리는 자리가 여기죠.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자리들은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전고점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파악이 될 겁니다. 여기일까요? 여기 아니죠. 여기죠. 전기점은 여기입니다. 전고점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지화정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전고점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고점이 너무 뒤에 있다 그렇죠. 위에서 할 거 다 하고 뭐 샀다가 팔았다가 주가는 박살내놓고 거래량 없애버리고
너무했죠. 예, 너무한 겁니다.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실망성 매물도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 과정상에서 거래량이 크게 많이 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이 가격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이 가격대 얼마입니까? 4,500원, 4,400원 이 부분이죠. 그리고 4,500원, 4,400원 부분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 정확히 터지죠. 여기 매수 타점 어디겠어요? 전고점 돌파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격도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전고점이 너무 앞에 가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개 이제 1거래 1, 2개월 정도의 이격도를 보합 구간을 좋아하거든요. 타점도 잘 나오고 찾기도 빠르고 암산도 쉽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다양한 차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엔즈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건드린다 하면은 이 차트에서 이격도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격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놓친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래, 무조건 더 거의 뭐 손절가보다 더 아래라던가 그런 위치에서 물량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차트 복귀를 했는데요. 이 차트 복귀에서 나타난 시장 결정가 전고점 돌파 매매는 전고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업을 받지 않으신 회원님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보는 타점이 다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타점을 다 여기다 잡을 겁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매수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우리가 결정가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하는 거지 없다면 안 합니다. 절대로. 주가가 돌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50%밖에 안 돼요. 그게 뭐 확률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버리는 카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고점인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 매도가예요. 전고점이죠. 전고점에서 우리가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오겠죠. 우리는 이미 나간 상태죠. 전고점 이미 탈환 다 됐고 물량도 빠져나가죠. 남는 건 주가 하락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매매와 반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전고점들이 90%가 이런 점들을 타겟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가 대부분이 매도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투에서 던져버리고 누군가는 상투에서 잡게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정말 찾기 어렵죠. 우리 카페도 찾기 어렵고 유튜브도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지식에 배움에 목마르신 분들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검색하다가 들어오는 회원님들 빼고는 거의 저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활동할 때라든가 뭐 제가 증권 컬럼리스트 활동할 때 그때는 이제 아시던 분들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미 증권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유튜버, 주식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5,000명? 10,000명 넘었다. 한 5,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의 지식들 사이에서 여기 오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왔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고점이라든가 박스권 이론이라든가 이런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거 정고점의 의미 우리가 이런 데를 보면은 의미 있는 정고점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의미가 있는 정고점.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차트에서 제일 높은 고가. 예, 맞아요.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사야 되는 분명한 의미,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명확하게. 저기를 돌파하고 사야 된다는 명확한 의미, 정의. 예, 그걸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계속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를 전고점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그리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른 정의가 따로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전고점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은 시장 결정가 수업을 받으신 회원님들만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계산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차트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품문간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